네, ETF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윤 선생 ETF 교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이슈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볼까요? 네. 중국 홍콩 상장 ETF가 오늘 주제이네요. 정책수의 성장 테마, 배당 이런 쪽으로 포커싱해서 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달이었나요? 일본 상장 ETF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었어요. 이번엔 중국 홍콩이에요? 네, 지난달에 이제 일본 상장 ETF 가이드북 형태로 네. 자료 발간을 했었고요. 이번 주는 저희 이제 중국 홍콩 상장 ETF 가이드북을 좀 발간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ETF들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개별 국가 단위로 들어갔을 때 이제 좀 더 세분화된 그 나라에 네. 적합한 테마라든가 혹은 기타 거래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역시나 이번 주도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나 이번 주는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중국 담당하고 네. 있는 이제 박수진 연구위원과 함께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콜라보 자료네요. 아, 네, 맞습니다. 중국 홍콩 시장에 대해서 오늘 볼 텐데 저희가 중국 홍콩 상장 ETF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건지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네,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에도 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 화면에 지금 한눈으로 확 안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뭐가 많은데요. 많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책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두 번째가 역시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장 테마 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영향을 좀 굉장히 그렇죠.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수에 관련된 세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각종 성장 테마들 관련해서도 좀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편의성입니다. 네. 어떤 이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어떤 최소 수량이 있어요. 한국처럼 이제 한 주 네. 이렇게가 아니라 100주, 50주, 네, 200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개별 주식을 살 때 최소로 필요한 금액이 좀 굉장히 큰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ETF를 통해 접근하게 되면은 이 금액들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 들어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하면은 사실 쉽게 접근하기는 좀 부담되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편의성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달러로도 거래가 되지만 이 USD 혹은 US 중국 달러도. 위안화로도 거래가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홍콩 달러로 환전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이 시장에서 ETF의 형태를 보면 지수형이 대다수이긴 하나 테마형도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테마형이 증가하는 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역시나 화면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1년 이후로 테마형 그리고 개별 업종형 ETF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상장이 되고 있어요. 네. 테마형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한 자리, 많게는 이제 두 자리까지만 상장이 되다가 2021년도에 119개 종목, 그다음에 2022년 2분기까지 20개 종목이 좀 상장이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 중국 본토 시장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또 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책 수혜 그리고 배당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고요. 네. 정책 수혜 내에서는 신에너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신에너지 그리고 전략 소재, 부동산 정도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신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저탄소라든가 신에너지 혹은 이제 홍콩으로 와서는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클린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있겠고요. 전략 소재라는 것은 희토류 같은 이제 희귀 광물들을 채굴하고 이제 정제를 하는 그런 형태들을 의미를 하는데 중국 본토의 비철금속이라든가 네. 희귀 광물 ETF들이 역시나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부동산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건설 엔지니어링 이런 ETF들이 있고요. 배당은 역시나 배당 요새 또 관심 워낙 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배당 관련해서는 이 중국 본토에는 배당을 3년 이상 유지했거나 한 종목들. 다음에 네. 홍콩에는 보통 이제 고배당 위주로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국, 홍콩 내에 이제 고배당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 ETF가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좀 정책 부분들 네. 대표적인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ETF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한정해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책 수혜와 배당이라는 테마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곧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정책 수혜에 있어서 신에너지도 있고 전략 소재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하나씩 좀 볼까요? 네. 우선 이제 신에너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역시나 또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중국 하면은 이제 신에너지 관련돼서는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거의 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 매 연도별로 각 월별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나를 좀 나타낸 건데 네. 지금 가장 위에 있는 빨간색이 2022년이에요. 올해예요. 네, 지금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그러네요.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태양광이라든가 이 주요 부분에서 좀 글로벌 1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략 소재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히토리오 같은 굉장히 좀 희귀 금속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자국 내 생산 외에도 이 칠레라든가 이런 개별 국가에도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넓히고 있다 보니까 어떤 광산 확보라든가 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좀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는 체인을 계속해서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른쪽 차트는 그 탄산 리튬 가격인데 네. 굉장히 이제 주요 소재들 가격 역시도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이외 정책 수혜에 대한 내용에 부동산도 들어 있었죠. 네, 역시나 이제 부동산 계속해서 이제 화면 보면서 또 말씀을 네.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강력한 좀 규제 정책을 좀 그렇죠. 펼쳐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이제 슬금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1년 홍다 사태, 그리고 2022년에 이 모기지 상환 거부 이런 네. 사태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 단위 자체가 크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LPR 5년물 금리를 좀 낮춘다든가 네, 네. 하는 이제 완화적 정책을 좀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이 왼쪽 차트에 있는 이 빨간색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투자 자체도 좀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성향 자체가 좀 한국이라든가 이런 주요국 대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대표적 중국의 어떤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귀중우태주 배당 추이를 보시게 되면 배당 역시도 좀 꾸준하게 좀 늘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고배당이라든가 혹은 배당 관련해서도 역시나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의 범위가 다양하면 그 안에서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중국, 홍콩 상장돼 있는 ETF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이 시장에서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고요. 가이드북 형태로 자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발간을 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 동향을 좀 정리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체 시장을 키워드로 좀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시장 동향 키워드 좀 살펴볼게요.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지난주 주식형 관련해서는 상승했던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이외에 지금 BDI 운임지수가 좀 반등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좀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뭐 주요 시장별로에서도 미국 달러 관련된 ETF들이 역시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 하락은 좀 주식형 전반적으로 다 걸쳐 있어요. 네. 어떤 성장 관련된 테마들 전체적으로 이외에 마리아나라든가 블록체인 이외에 이제 원유 산업 관련된 ETF들이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에 한정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자금 동향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주식 시장은 ETF 시장은 좀 자금 유출로 좀 전환이 됐어요. 돌아섰네요. 지금 88억 달러 정도 자금 유출을 보였고요. 미국채 단기물이라든가 반도체 등에 좀 자금 유입이 됐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닥 잡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신에 이 투자 등급 회사차라든가 하이드채 관련해서 좀 자금 유출이 생기면서 좀 전체적으로는 자금 유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위쪽을 향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대체 투자라든가 이제 BDI 운임지수 네.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네. 이제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네. 텐데 이제 ETF를 활용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S&P 500 지수 풋옵션을 보유한 ETF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러네요. 20% 상승을 했고요.
계속 이제 속을 썩이던 BDIM 지수는 13% 정도 좀 네. 상승을 보였습니다. 대신에 이 주식형으로 넘어가 보면 네. 브라질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가 좀 소폭 상승한 거 이게 제외하고는 다네요? 네, 지금 5위가 음. 없어요. 네. 네, 테마형도 지난주에서 아예 상승률 상위의 종목들이 없고요. 네. 주식형은 지금 4위까지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네, 그렇죠. 결과네요. 그러면 하락의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바로 볼까요? 네, 연이어서 이제 하락률 상위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마리아나라든가 블록체인, 원유 산업 요 세 가지 네.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1등이 하락률 1위가 이제 마리아나 산업 테마 ETF입니다. 욜로 네. 티커를 가진 ETF인데 15% 정도 좀 상승 하락을 보였고요. 네. 이외에 뭐 에너지 소형주라든가 이 디지털 혁신, 블록체인 산업이겠죠. 네. 14% 정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하지 않으면 이 순위에도 지금 이름도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 건 찾아보기가 힘들고 내린 건 낙폭이 굉장히 크고 네. 그런 흐름이 지난주에도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눈을 옮겨서 동향을 좀 볼게요. 일단은 자금의 흐름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주가 분위기는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자금 유입은 좀 유지가 됐고요. 그래요. 대신 규모는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네. 뭐 1조 한 3,900억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자금들이 어디로 들어갔나 좀 살펴보면 역시나 좀 시장 불안감을 좀 반영을 하는 것처럼 뭐 채권이라든가 혹은 뭐 멀티에셋 이런 쪽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네. 자금 유출 상위가 뭐 대형주, 중소형주, 인버스 쪽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가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금 유입도 줄긴 했지만 그래도 1조 넘게 또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상승 키워드, 하락 키워드 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거예요? 일단 상승부터 볼까요? 네, 우선 상승부터 좀 살펴보면 뭐 키워드로는 뭐 주식 관련된 내용으로는 뭐 보험, 중공업, 고배당 정도 키워드를 꼽을 수가 있고요. 뭐 상승률 상위 좀 살펴보면 일단 뭐 밀선물이라든가 은선물, 기금속 저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예, 상승률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이외에 뭐 한국 보험 산업이라든가 조금 이제 요새 개별 국가들이 많이 올라와요.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네. 지수들이 상승률 상위에 좀 올랐습니다. 자, 연이어서 이 하락률 하락 보죠. 넘어가면 바이오, 미디어 엔터, 뭐 헬스케어 이런 음. 쪽들이 좀 하락률 상위에 올랐고요. 뭐 순위 상에는 뭐 천연가스 선물이 뭐 12% 정도, 그리고 게임 테마가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게임 다음에 이제 미국 원유 생산 산업이 7위인데 네. 지금 2위부터 6위까지가 전부 다 이제 게임이라든가 이런 관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2, 같습니다. 3, 4, 5, 6이 다 게임 관련 네. 이어서 생략하고 7, 8, 9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쭉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 봤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여전히 쉽지 않은 구간에 전주에 이어서 네. 놓여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이번 주 주간 요약은 달러와 금리의 잡아먹힌 시장이라고 좀 표현을 네. 해봤습니다. 여전히 좀 쉽진 않아요.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인플레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이제 뭐 급격하게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ETF 시장에서도 어떤 뭐 배당이라든가 혹은 뭐 대체투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좀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네.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다행인 건 피할 수 있을 만한 구멍들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